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고 우리 집도 꽤 대단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네, 이득이 더 많겠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KB 시세랑 KB 시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구별로 나와 있는데, 저렴한 데부터 점점 비싼 데 쪽으로 한번 가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별로 먼저 볼게요. 일단 파주시 전체죠. 전체는 한 1153만원. 지금 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1000만원 정도다. 평당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주택평형 84제곱미터는 대략 한 33평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면적은 똑같은데 공용 면적이 조금씩 차이 나거든요. 복도랑 주차장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84는 33평이다. 34평도 있고 35평도 있고 그래요.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 정도면 요새 수도권에서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3천만원 선이면 좀 좋은 동네예요. 3천만원 정도 되면은 33평이니까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0만원이면은 한 3억대. 33평이 3억대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그쵸? 요 정도 되면은 가성비가 좋은 아주 저렴한 네, 그런 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10억 정도 되면은 좀 괜찮은데 좀 좋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곳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에서 좀 괜찮은 곳들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도 좀 괜찮은 곳들. 그리고 5천만원이 넘는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고급 지역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말도 안 되게 막 1억 뭐 이런 데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이런 데는 아주 최고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네, 요 정도.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많이 올랐어요. 뭐, 제가 올리는 거 아니고 제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있는 팩트만 전달 드리는 거니까. 평당 한 3천만원 정도 되면 한 10억 정도 된다. 요런 게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요거보다 싸면은, 여긴 좀 싸구나. 여기보다 비싸면, 여긴 좀 좋은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주시는 1153만원이니까, 네, 그래도 비교적 좀 저렴한 축에 속하죠. 그리고 일산 사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대략 한 1,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대략 한 5억 안팎? 한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 그래서 여기는 84가 한 5억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 3억 중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시 전체로 본 거고요. 네, 이게 덕양구 쪽 이렇게 보면은 한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냥 고양시나 일산은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해졌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더 좋은 면은 있지만 좀 구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싸진 거죠. 김포시가 일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면이 있죠. 근데 이게 다 포함한 거라서 조금 더 비싼 데도 있고 뭐 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도 한 1380만원. 파주랑 일산, 고양, 김포 여기까지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계양구, 서구, 여기 인천 쪽도 다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수구에는 송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송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같이 있어서 좀 쪼개서 보면 송도는 2천만원이 넘죠. 한 7억 정도 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의 다른 데는 1000만원 안팎 정도,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요런 감이 있어야 나중에 좀 편하실 거예요. 인천은 그렇게 뭐 큰 차이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천은 2천만원 정도? 그리고 뭐 전체로 보면은 한 1700 정도, 네, 2천만원이 좀 안 되네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서구, 네, 강서구는 마곡이 있고 그렇죠. 괜찮은 데가 한 3천만원. 아까 3천만원 정도면 좀 괜찮은 데다 좋은 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좀 좋은 데가 꽤 이제 생긴 거죠. 새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마곡은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마곡은 3,600만원. 여기 이렇게 안 비쌌는데 마곡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화곡동 쪽 대략 한 3천만원 안팎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격 상승 요인은 이 9호선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이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는데 9호선의 영향으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제가 아까 5천만원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곳이다, 고급지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동은 전체가
한 4,792만원. 네, 거의 5천만원이죠. 목동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비쌌는데 좀 많이 비싸졌어요. 여기 보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여기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 12, 13, 뭐 요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뭐 요렇게 목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순환해서 이제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장은 7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도 가깝고 홈플러스 가깝고 여기가 또 상업지역이라서 7단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동 5천만원 정도, 네, 좋은 곳이죠. 학군도 뭐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목동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광명 쪽이 있죠. 광명. 네, 여기도 뭐 서울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여기는 넘어가고, 네, 광명 쪽 보겠습니다. 광명 쪽은 현재는 철산동에 2,578만원, 광명동에 2,251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 중반 정도? 네, 하안동도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동이 조금 더 비쌀 것 같은데, 소화동이 하안동이 더 비싸네요. 네, 소화동이 2,126만원. 일직동이 현재는 가장 비싸죠. 네, 여기는 다 새 아파트들이라서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이 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천만원이면 10억이라 그랬잖아요. 10억 넘어가니까 아, 여기는 좀 좋은 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철산동이 이쪽에 재건축이 되면 평당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새 아파트가 되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 광명사거리역 근처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입주들이 좀 많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광명사거리역 주변이 좀 천지개벽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이쪽이 여기를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개발이 이게 다 되고 나면 뭐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또 여기에 또 재건축이 다 되고 나면 다시 또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나중에 높아질 거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13단지, 12단지까지 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철산동 쪽이 조금 더 비싸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에서 저는 광명사거리역 주변의 재개발 단지들이랑 철산역 주변의 재건축 단지들, 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서울에서 점점 좋아지는 쪽이죠. 일단 한강 이남 쪽부터 네, 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여의도는 뭐 당연히 좋죠. 네, 아까 여의도 뉴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아주 고급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목동보다 여의도가 아무래도 학군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학원은 이쪽으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여기서 다녀야 되니까 네,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여의도가 앞으로도 좀 풀 수 없는 숙제는 학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누군가는 학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의도는 그게 좀 단점이다. 근데 아주 삐까리해질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의도. 저도 뭐 여의도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돈이 없어서 구경하러만 갈 거예요. 구경하러만.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한강 이남 쪽에 있는 좋은 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흑석동이나 동작동. 동작동도 엄청 올랐네요. 네. 동작동도 이제 4천만 원이 넘었네요. 흑석동이 4,500만 원. 노량진이 지금은 되게 저렴하죠.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노량진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노량진은 아직 재개발이 좀 시작도 안 한 느낌이에요. 흑석동은 그래도 꽤 많이 됐고, 흑석동도 이제 5천만 원 가까이 점점 다가가게 될 거고, 노량진이 앞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현 상태 대비 노량진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너무 안 됐으니까. 네. 노량진 관심 가져 보시는 건 좋은데, 여기가 다 재개발 단지다 보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세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듭니다. 여기가 좋아질 곳은 맞는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요 정도 돈이면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대안이 많아서 노량진은 쉽게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좀 반포동 한번 보시죠. 반포동. 현재는 압구정을 제외하고 반포동이 제일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이렇게 여기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이제 여기 1, 2, 4 주고 들어오고 하면은
1억을 넘을진 모르겠지만 그 근처는 확실히 좀 갈 것 같아요. 네. 단기에 1억이 넘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어찌됐든 반포는 여기 이제 다 들어서면 더 많이 비싸질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반포 바로 옆에 있는 잠원동. 잠원동은 한 8천만 원 정도 되죠, 현재. 잠원동의 단점은 아까 좀 소규모 단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원동은 단지들이 다 너무 작아요. 네, 이거 보시면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재건축되는 메이플자이. 아, 여기는 정말 인간 승리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단지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재건축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서로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여기 조합원분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네, 되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분들이 좀 같이 좀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따로 리모델링 하거나 어찌됐든 좀 개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에도 이제 재건축이 될 거고 여기 되게 유명한 단지죠. 네, 신반포 2차 여기는 한강을 되게 많이 끼고 있는 네, 그런 단지입니다. 네, 요렇게 잠원동에는 이슈가 있어요. 재건축이 그런 이유들로 좀 팍팍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포동하고 요 격차는 역전되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좀 요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압구정 유일하게 1억이 넘습니다. 평당 1억. 한 평에 1억이라는 뜻이거든요. 40평 아파트는 네, 뭐 한 40 몇 억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신사동 여기는 아파트 자체도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 넘으면 좋은 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동, 논현동 5천만 원 넘으니까 좋은 동네인 건 맞는데 요 일대에서 제일 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강남구에서 여기가 저렴한 편이죠. 한강도 좀 가까운데 좀 저렴해요. 그런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논현동은 여기는 좀 이렇게 높은 구릉 지역이에요. 여기에 좀 되게 높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흑동공원 이름이 뭐지?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가 좀 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학교가 그렇게 좀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학교도 뭐 얼마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뭐 학동초, 엄북중, 뭐 이렇게 뭐 논현중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들도 좀 다 멀리 다녀야 되고 그게 요로 동네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신사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게 가격이 좀 싸면은 싼 이유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대부분 정확한 편이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청담동, 네, 청담동이 6,729만원. 네. 청담동이 생각보다는 엄청 비싸진 않죠. 네, 청담동은 신축 아파트가 일단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좀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되게 작은 고급 주택 같은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좀 되게 많습니다. 청담동은 그들이 사는 세상?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뭐 요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강변 쪽에 있는데 여기만 아파트가 좀 있고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청담동 산다고 다 부자 아니고요. 여긴 좀 빌라들이 있어요. 근데 압구정동에 자가 거주한다 그러면 그냥 대부분 다 부자예요. 여기는 빌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압구정동에는. 심지어 여기 압구정역은 압구정동에 있지 않습니다. 압구정역은 신사동에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압구정역 쪽에 출구가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다 아파트죠. 미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는 미성, 여기는 현대, 여기는 한양 아파트. 그러니까 다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이런 데가 우린 대한민국에 있나요? 네, 뭐 빌라 하나도 없고 아파트만 있는 동네 있어요. 네, 압구정동이 그렇죠. 좀 되게 좀 특별한 동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삼성동은 청담동이랑 현재 좀 비슷한 가격을 네,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역삼동, 대치동이 삼성동보다 조금 더 비싸죠. 이건 좀 학군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대치동의 장점은 아파트들이 좀 잘 모여 있어요. 네, 보시면 되게 좀 잘 모여 있죠. 네, 다 아파트들만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치동의 장점. 물론 요런 데에는 빌라가 아주 많습니다. 삼성동에는 빌라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더 적습니다. 강남구청역 쪽에 네, 요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 있고, 네, 요 정도가 좀 많이 삼성동에서 좀 몰려 있는 편이고요. 네, 여기에 물론 되게 비싼 뭐 아이파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기 뭐 너무 넘사벽이니까 요 정도밖에 없어요. 삼성동에 이렇게 대단지가. 삼성동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너무너무 좋죠. 네, 삼성동 안 좋게 보는 사람 없을 테니까. 역삼동 쪽은 네, 뭐 유명한 게 옛날에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그쵸? 이쪽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쪽은 뭐 도곡동하고 이렇게 좀 겹치기도 하는데 역삼동은 좀 주로 이렇게 상업지가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강남이고 뭐 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삼동하고 도곡동이 둘 다 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동네들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대치동에 비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싸죠. 학구는 당연히 다 같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대치동 들어가고 싶지만 좀 비싼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대치동은 진짜 오래됐어요. 되게 레미안 대치팰리스 정도만 새로 됐고 여기 뭐 우성, 성경, 미도 뭐 이런 데가 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음만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되게 오래된 단지들이 많아서 실거주 하기에는 좀 불편함도 네,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포동은 이제 다 새 아파트로 너무 많이 됐죠. 새 아파트가 많으면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7,418만원 되게 비싸죠. 개포동하고 반포동하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쵸? 잠원동하고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방배동이 5천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요 안에서는 저렴한 편인데 앞으로 여기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 들어오면 새 아파트들 올라가니까 가격이 좀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다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원동 쪽, 수서동 쪽, 네, 요런 데는 일원동 쪽은 가격이 꽤 비싸요. 여기에서 좀 그러니까 수서랑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수서도 마찬가지로 좀 대단지들이 좀 잘 없는데 그래도 일원동 쪽은 그리고 개포동이랑 되게 가깝습니다. 뭐 터널 하나 지나면 바로 연결되고 되게 가까워서 가격이 개포동이랑 뭐 엄청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여기는 신축이고 여긴 상대적으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수서동은 아파트 단지가 뭐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잘 모여 있기만 해도 평당가가 많이 높아지죠.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대치동 가격이 되게 높죠. 그리고 개포동, 대치동. 네, 이쪽이 개포동 쪽이고요. 이쪽이 대치동 쪽이고 아파트가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압구정동도 그렇죠. 네, 압구정동, 반포동 아파트가 몰려 있기만 해도 네, 가격대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고 우리 집도 꽤 대단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한다면 실거주를 한다면 앞으로 네, 이득이 더 많겠죠. 네, 같은 값이면 아파트 단지 많은 곳, 네, 이런 데가 좋은 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실동, 송파에서 제일 비싼 데죠. 잠실동은 사실 강남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성동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잠실, 송파에서 잠실동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가 좀 엘스, 리센츠, 그 다음에 뭐 트리지움, 잠실, 잠호도 이제 뭐 되겠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레이크팰리스 뭐 요런 데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엘스랑 리센츠는 재건축이 된 지 이제는 꽤 오래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고 하지만 뭐 아주 구축들보다는 뭐 월등히 좋으니까 네, 물론 잠5는 아직이지만 2호까지 되면은 잠실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삼성동 요 일대가 영동대로 개발이 되면 요 주변이 그냥 다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쪽은 송파 쪽에서도 이게 오금동이나 요런 쪽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하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요 주변에서도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금동은 송파에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잠실에서 마천동 뭐 물론 이런 데보다는 비싸지만 여긴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고 오금동은 그리고 좀 대형 평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그렇게 막 이렇게 몰려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금동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좀 착합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도 많고 방이동 쪽도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5천만 원이면 이미 비싼 편이긴 하지만 강동 쪽 조금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강동구가 강남 4구 막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불리우기에는 조금 뭐 아쉬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강동구는 요쪽에 새로 만들어진 단지들 있잖아요. 뭐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뭐 고레힐이라고 하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요쪽엔 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주거 단지. 아파트는 몰려 있으면 좋은데 새 아파트가 몰려 있으니까 요쪽이 사실 되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쪽을 주변으로 하면은 여기는 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좋은 데구나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4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여기는 다 좋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강남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면 서초랑 강남구랑 여기 잠실동까지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산구가 요즘에 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용산구 평당가가 송파구보다 더 비쌉니다. 용산구가 송파구보다 더 비싸요. 그쵸? 네,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용산구에 앞으로 여기 재개발 되게 많이 되잖아요. 한남 뉴타운 뭐 요런데 여기가 하나하나 들어오고 뭐 하면은 이 가격이 뭐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면 반포 근처까지는 갈지 않을까, 뭐 평당 8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좀 들고요. 강동구는 전체로 봐서 좀 싸 보이긴 하는데 좋은 데들 되게 많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하남시 전체로 보면 이게 또 가격이 3천만 원 이하라서 싸 보이긴 하는데 또 요쪽에 미사지구 있는 여기에 아파트들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쪽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쪽에 좀 유심히 볼 곳이 여기에 새로 만들어진 단지들, 그리고 미사 단지들, 요런 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저렴해지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대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쪽은 서울이잖아요. 강일동이니까. 요쪽은 이제 하남이니까 경기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가격이 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활권은 거의 똑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하죠. 여기는 뭐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에 이런 것도 좀 다 반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강일동은 망월동보다 오히려 저렴하네요. 하여튼 여기는 거의 비슷하다. 근데 만약에 이러면 저는 요쪽을 택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슷비슷하다면 물론 같은 생활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탓으로 서울 시민인 게 뭐 그냥 기분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학군도 조금 다르고요. 하남의 학군보다는 강동의 학군이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학군이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이 비슷하면 이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 의견일 뿐이에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리 쪽이죠. 여기 또 구축이 대부분 많아서 가격들이 아직은 좀 착한 상태입니다. 한 2천만 원 초반대 정도. 또 아직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가격이 또 2천만 원 초반대잖아요. 그쵸? 그럼 한 6억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는 가격이 좀 착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북에서 유명한 게 뭐 마용성, 뭐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뭐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뭐 광진구까지. 사실 마포구랑 광진구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용산구랑 성동구는 앞으로 이렇게 얘네들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더 많이 비싸질 것 같고 얘네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포구랑 광진구. 얘네 넷 중에는 광진구가 학군이 제일 좋거든요. 학군까지 생각하시면 얘네 넷 중에는 광진구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는 요쪽에 뭐 왕십리 쪽에 뉴타운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죠. 요쪽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한 4천만 원 안팎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성동구에서 제일 비싼 데가 옥수 금호 이쪽이죠. 옥수동은 한 4,800만 원, 금호는 한 4,5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면은 약간 좀 고급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15억 정도 되는 거니까 84 기준으로 좀 비싼 단지들이 많이 이제 됐습니다. 한남동 넘어가면 이제 가격이 확 높아지죠. 근데 이게 더 높아질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남 재개발 되고 나면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구에서는
아직은 뭐 요쪽이 이촌동 쪽이 아직은 비싸긴 하죠. 근데 한남동 들어오고 나면 이쪽이 더 많이 비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빙고동이 이쪽에선 제일 현재 비싼 것 같고요. 마포는 좀 워낙 이거저거 많아서 현재는 아현동 쪽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쵸? 마레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으면 네, 그것만으로 좋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네, 모이게 됐죠. 네, 마레프나 마포 더 클래시 뭐 요런 데들이 막 몰려 있게 됐으니까 네, 가격이 당연히 5천만 원이면 되게 좋은 데잖아요. 아주 좋은 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솔직히 여기가 이렇게까지 비싸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가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파트들 몰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쪽에 이제 좋은 아파트들 많이 생기고 평당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학군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원가도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학군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지금에 비해서는 점점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군은 그래서 반에서 1등 정도 하면 서울대에 가고 뭐 이런 게 저는 좋은 학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에서 1등 하면 서울대 가는 게 그러니까 뭐 한 9명 수준? 그러니까 10명 한 자릿수라도 네, 9명, 10명 안팎. 그러니까 서울대 1년에 이 정도는 보내야 좀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다. 명문 학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포구에서 그런 학교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학군은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거든요. 학군 상관없는 분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여튼 마포구는 평당가도 이제 거의 4천만 원이잖아요. 이제 가격이 정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되게 이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됐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네, 요렇게 네 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동네이기도 하고 청량리역이 앞으로 발전할 거는 아는데 어떻게 될지. 근데 그렇다고 저는 동대문구가 이렇게 4개를 뛰어넘을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서울은 이 한강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 한강 주변에 구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데는 다 죄다 요 근처잖아요, 그쵸? 요 근처를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기도, 제가 좋아하는 경기 남부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좋은데, 경기도의 대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천입니다, 과천. 제가 저번에 그 분당구에서 좀 이렇게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죠? 분당구에 판교랑 비교했죠. 정확하게. 판교하고, 물론 판교도 분당구긴 한데, 엄연히 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과천의 최고 장점은, 고만고만하게 다 좋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잘 돼 있다. 이게 좀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중앙동, 부림동이 조금 더 가격이 높고 뭐 벼량동, 원문동 이렇긴 하지만 그냥 다 뭐 5천만 원 안팎에 다 평준화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기도 작지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교에는 4개의 동이 있죠.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동판교는 백현동하고 네, 삼평동하고 있죠. 네, 대략 한 여기쯤에서 자를 것 같은데 여기가 삼평동, 여기가 백현동. 네, 아시죠? 삼평동은 보뜰마을이고 백현동은 백현마을인가요? 네, 요렇게 돼 있다. 여기가 가장 비싸죠. 5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쵸? 5,300만 원. 5천만 원 넘으면 되게 고급 주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 넘고 되게 비싸죠. 삼평동 그 다음 비싸고 뭐 이쪽으로 갈수록 판교동, 운중동 여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여기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서판교는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동도 물론 되게 좋죠. 여기는 좀 단지가 좀 작습니다. 장점은 새 아파트이다. 아파트가 전부 다 죄다 새 거예요. 네, 그게 여기 있는 대장동의 최고 장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안팎 정도? 네, 판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백현동은 혼자 되게 비싸죠. 백현동만 엄청 비쌉니다. 분당 전체에서 여기만 비싸요. 보시면 성남시 쪽도 여수동은 오히려 야탑동보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비싸죠. 여수동은 새 아파트고 야탑동은 오래됐죠, 당연히. 네, 이쪽은 또 이렇게 좀 저렴한 데들이 있어서 야탑동의 평당가는 조금 부족합니다. 도청동도 그 새 아파트 쪽인데 이쪽은 다 성남이에요. 네, 한 2천만 원 초반대 정도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례도 한번 볼게요. 위례.
위례 보시면 위례는 총 3개 있거든요. 3개의 구가 같이 있죠. 이게 송파, 성남시 수정구, 여기는 하남시, 여기 뭐 하감동 써 있는데 가격은 다 비슷비슷하죠. 당연히 여긴 송파니까 여기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창곡동, 여기 하남 쪽. 그러니까 여기는 성남, 여기는 하남.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가격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중대형 평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평수가 좀 작습니다. 평수가 작으면은 평당가가 올라가는 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군도 여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예고, 그 다음 예고 뭐 이렇게 돼서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많은 걸 이야기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구성남 쪽은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가격 변동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분당도 장점이 좀 고만고만한 게 장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임해동, 서현동, 분당동, 순회동, 정자동, 뭐 금곡동 다 고만고만하죠. 네, 한 3,500만원 안팎 정도. 그러니까 한 3천만원이면 10억 정도 되니까 네, 한 12억 안팎 정도 된다. 한 11에서 한 12억 정도. 요 정도 선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불면은 가격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 그 전까지는 요 정도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쪽으로 오면 대략 한 2천만원에서 좋은 데는 한 3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진짜 비싼 데가 한 3,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데서 좋은 데가 한 분당 정도 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당보단 조금 싸죠. 네, 좋은 데만 그렇습니다. 좋은 데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교 쪽이 조금 가격이 나가죠. 네, 원천동, 이이동 뭐 이런 데 하동 뭐 이런 데가 광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탄 쪽, 동탄에서는 청계동, 오산동 뭐 이런 데가 제일 비싸죠. 제일 비싼 데가 한 2,600만원 선, 뭐 요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오산, 오산은 가격이 확 착해지지 않습니까? 막 느껴지시나요? 네, 동탄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산동은 평당 1,000만원, 그리고 뭐 수청동 1,300만원, 1,100만원. 그러니까 가격이 한 3억대 정도로 확 싸져요. 거리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네,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 앞으로 더 벌어질지 더 좁아질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 있으면 동탄 사면 되고요. 돈 없으면 오산 살면 되죠. 네, 그냥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유명한 뭐 이동읍 남사읍 뭐 아파트 자체도 뭐 별로 없습니다. 800만원, 1300만원. 아파트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토지 투자의 관점에서 여기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숲시티 사라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까지만 가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제일 좋은 게 당연히 고덕동이죠. 네. 고덕동은 한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6억대에서 7억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택인데 가격이 상당하죠. 네. 지제 쪽, 여기 왜 더 비싸지?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나? 네, 이쪽이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가네요. 네, 한 2,500만원. 현실적으로는 지제 쪽보다 네, 고덕동 안에 있는 게 가격이 더 비쌉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 훑어봤거든요.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지역마다 특징이나 이런 거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네, 가끔가다 한 번씩 들으면 또 이렇게 리마인드도 되고 기억에 좀 오래 남을 테니까 꾸준히 제가 방송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학 칼럼의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에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성공하는 법의 3단계. 네. 첫 번째는 흡수 단계고요. 두 번째는 숙달 단계. 세 번째는 지속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고수를 만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는 것이죠. 네, 내공이 출중하신 고수분을 만나서 그분이 시키는 그대로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꾸준히 복습을 해야겠죠. 여기에 나오는 숙달은 복습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을 통해서 고수분께 배운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숙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 법을 알았으면 꾸준히 계속 해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단계, 흡수, 숙달, 지속, 이렇게 3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흡수하고 숙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내공이 쌓인 분들이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하게 된 다음에 그거를 지속해 나가는 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속의 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속은 최소한 1년 이상, 가급적이면 3년 이상 동안 지속할 때 내공이 쌓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게 무엇보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흡수하고 숙달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것은 지속이에요. 지속하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도전을 해보셨을 텐데 한두 달은 할만하지만 1년, 2년, 3년 꾸준히 계속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매일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무조건 그 어떤 분야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줄여서 173이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163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매일 1시간씩 월화수목금토 주 6일간 3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전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주 6일 3년 동안 꾸준히 앞으로 유튜브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173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시스템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팔로우, 쉽게 말해서 강의 듣기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수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나가는 이런 팔로우 단계가 가장 쉬운 단계죠. 그 다음에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행,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꾸준히 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이건 바로 리드인데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보시는 것이죠. 멘토가 돼서 초보자분들, 멘티분들을 이끌어 나가면 꾸준히 지속하면서 강력하게 나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성장이 됩니다. 결국 팔로우나 동행이나 리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보다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모이는 곳,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이름은 고래 동공부인데요. 고수분들을 초빙해서 제가 스터디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고래 동공부를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는 김지훈 대표님 2차 전지와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박원갑 위원님 부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장 전망과 함께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영주 대표님 연금이나 노후 준비에 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백훈종 이사님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기회가 좋은 시기니까 백훈종 이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랑 이윤구 대표님께서 우리의 스터디를 함께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수업은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매달 6번 이상의 강의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는 분,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VOD 서비스로 60일 동안 서비스가 되니까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들과 차별화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면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사분들께 제가 요청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내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공부법이나 훈련법 등을 지도해 주시면 그에 따른 미션을 아마 모든 연사분들께서, 모든 선생님께서 다 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시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잘된 분들을 MVP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리는 제가 직접 다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네이버에 고래 동공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시면 수강 신청 페이지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래 동공부 카페와 연결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네, 카페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하는 이 인증도 네, 이곳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수강 후기나 미션 수행을 여기에 글들을 잘 올려주시면 모든 글에 제가 다 직접 코멘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도 하루에 1시간씩 주 6일 동안 유튜브 하는 인증을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모두 다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미션 열심히 하신 분들, 이렇게 고수분들, 네, 고수가 되고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MVP로 선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MVP를 뽑히신 분들은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따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초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네, 오프라인 한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MVP 등급에 따라서 수강료의 할인 혜택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 99,000원입니다. 2달 동안 무제한 수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딱 한 3년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시든 큰 성공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래 동공부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네, 질의응답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